D-13 선거가 1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돌직구쇼 선거 상황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선거 상황실의 안건 키워드로 살펴보시죠. 이겁니다. 편의점과 지하철, 지하철 대 편의점. 야, 이게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자정부터 12시 땅 되는 자정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양 후보,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찾은 것이 달랐습니다. 편의점과 지하철. 먼저 박영선 후보의 공식 선거 운동 개시 장면 함께 보시죠. 잘 됐어요? 연습생입니다. 네. 오늘 잘 가르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시장님 여기다 놓으세요. 여기? 여기. 코로나19로 제일 힘드신 분들이 소상공인, 자영업, 그리고 청년이잖아요. 이분들의 생활에서 느끼는 고단함, 몸소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생활시장이 돼야 되겠구나. 알바생이 저 칭찬했습니다. 일을 잘한다고. 그렇다면 오세훈 후보는 개시 어떤 일정을 잡았을까요? 공식 선거운동 개시 장면입니다. 그냥 소동 그대로 이제 의장이 되는 거 꼼꼼히 뿌리고 또 승리 때 많이 사용하는 이제 손잡이 매일 소독을 매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이 이제 다시 뛰는 그런 계기가 되는 선거를 시작한다는 뜻에서 이곳 차량 기지에서 상징적인 저의 각오를 담아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밤새도록 애쓰시는 분들 뵙고 함께 한번 체험도 해보고 그런 뜻을 가지고 왔습니다. 불과 한 선원양 정도 했는데 벌써 온몸이 땀으로 젖어옵니다. 저 오세훈 열심히 뛰어서 다시 뛰는 서울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아마 집 주변에 현수막도 많이 달린 거를 발견하셨을 겁니다. 이재명 기자, 두 후보의 첫 개시 굉장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야, 어딜 가면 좋을까? 캠프에서도 좀 논의를 했을 것 같은데 좀 달랐군요. 박영선 후보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오세훈 후보는 지하철 방역. 자, 이거 뭐 어떤 전략이 숨어 있습니까? 그 숨은 걸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선거 캠프에 아마 캠프에서도 굉장히 첫 번째 일정을 두고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일정 자체가 메시지이고 그 자체가 상징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아마 캠프에서 처음 선거운동을 개시하자마자 어딜 갈 것인가 고민이 많았을 텐데 선택한 건 결국 박영선 후보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입니다. 아마도 1인 가구 그리고 청년, 소상공인 이런 데 방점을 두고 본인이 또 바로 직전에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그런 본인의 이제 커리어와 캐릭터와 이렇게 맞춰서 일정을 잡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강조했던 게 조금 전 발언에서 들은 것처럼 생활시장, 생활시정 이런 걸 강조해서 이제 생활 속에서 어떤 그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그런 시장의 그런 이제 이미지를 극대화시킨 게 아닌가 싶고 오세훈 시장은 본인의 슬로건 자체가 첫날부터 능숙하게 이렇게 지금 정해놨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과거 시정 경험 자체를 이제 굉장히 부각시키는 그런 이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다시 뛰는 서울 이 컨셉에 맞춰서 결국 지하철에 이제 지하철 방역을 통해서 첫 이제 일정을 가졌는데 결국 본인이 가장 얘기하고 싶은 것들에 맞춰서 첫 번째 일정을 잡은 게 아닌가 이렇게 풀이됩니다. 첫 출근 인사를 박영선 후보는 신도림역, 오세훈 후보는 연신내역 각각 찾았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박영선 후보가 제가 지역구가 구로였죠. 그래서 구로 쪽에서도 이제 선거 유세 운동을 시작하면서 어쨌든 본인이 어떻게 보면 서울의 근거지, 서울에서 어떤 본인의 정치를 출발했던 곳에서부터 다시 이제 선거 운동을 하겠다 이런 게 강한 것 같고 오세훈 후보는 오히려 또 이렇게 연신내를 통해서 또 이렇게 젊은 층과 만나는 것을 더 이렇게 부각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풀이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됐다. 선거 상황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선거 상황실에서 여론조사도 한번 살펴봐야죠. 두 후보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저희 상황실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공개합니다.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 YTN TBS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그 결과 공개합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29.2%,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48.9%.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48.9%,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9.2%로
지금까지 실시됐던 두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 중 굉장히 이례적으로 격차가 매우 벌어지는 결과가 자, 오늘 아침에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라겠고요. 데이터는 현재 이렇습니다. 일단은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네.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거의 2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매우 벌어졌네요. 상당히 많이 벌어졌죠. 그리고 오세훈 후보가 처음 그 국민의힘 당내 경선, 그 다음에 이후 그 야권 단일화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상승세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지만 이게 향후 얼마나 지속이 될지 좀 관건인데요. 이 두 후보의 지금 지지율 격차가 사실은 대통령 지지도, 예. 그 다음에 서울에서의 양당 지지율, 뭐 이런 것과 다 연관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자세한 제가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는 안 합니다만은 그 추세와도 지금 긴밀하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금 LH 사태 등으로 해서 현 정부 심판에 대한 기운이 지금 서울시장 초반 분위기를 압도하고 있는 듯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지금 한국경제 밑에 제목 나갔는데 전통적인 텃밭 강북에서 오세훈 후보가 앞섰다가 제목이에요. 이건 어떻게 분석하세요? 소위 지금 오늘 아침 첫 유세도 사실은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좀 약한 은평구 쪽에서 강북? 시작을 하잖아요. 강북에서 그러네요. 시작을 하는데 이미 서울을 한 4개 권역 정도로 나누면 강남이나 강동 이런 지역보다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았던 강북, 그리고 여기서는 박영선 후보 쪽이 좀 더 강세를 보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했었는데 사실은 결과는 거의 서울 지역 전 지역에서 예. 오세훈 후보가 더 앞선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민주당의 고정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30, 40대 그리고 여성층에서도 근본적으로 좀 바닥부터 조금 흔들림이 예. 좀 보이는 초반 상황입니다. 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오늘 경향신문이 이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면서 이렇게 제목 썼어요. 여성과 상대적으로 진보층이 많은 30대, 50대가 역전이 됐다. 박영선 비상.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미 이런 결과를 현재 오늘의 결과는 예상이 됐던 것이고. 이거 다 예상했습니까? 그럼요. 예, 됐던 것이고 지금 현재 저희가 LH 투기 의혹이라고 하는 내관인데 사실은 그 전에 여러 가지 인화 물질들이 이제 많이 있는 상황이죠. 예. 거기에 LH 투기 의혹이 이제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해서 민심, 국민의 분노가 폭발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